그래서 2021년 1월이 되면서 이러한 지역들, 경기도권의 이러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흐름세가 큰 폭으로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댐데크 2021년이 되면서 경기도 지역 중에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거래로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지역, 즉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는 얘기를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라도 내 집을 마련하게 된다면, 빨리 안정적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마련하게 된다면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주택의 가격은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향하는 과정 속에서 작은 미세 파동이 있기는 하지만, 하락과 상승의 파동이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유 중에 핵심적인 것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또는 입지의 가치가 있는 그런 주택들을 내가 선점해서 가지게 된다면 그 입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지하철역도 깔리게 되고 인프라들이 확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모이는 곳에 자본이 모여들고, 자본이 모이는 곳에 교통망들이 확충이 되고 인프라들이 확충이 되면서 거기에 또 다른 일자리들이 생기고 거기에 수요하는 수요층들, 가수요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렇게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 이런 지역들은 최근에 이제 발표했던 창능역, 고양 3기 신도시 창능역이 신설 발표를 했죠. 그래서 고양시 일대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그리고 양주시 같은 경우가 최근에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2기 신도시가 진행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GTX 신호선이 정차하는 곳이기도 하죠. 물론 덕정역에 정차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수도권의 도심, 그 핵심의 업무지구하고는 굉장히 거리상으로 좀 멉니다. 하지만 이 양주시의 가격이 지금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입지가 중요하지만, 강남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들을 모두가 다 가져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적인 입지의 지역들을 주파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연계되는 지역들, 즉 지하철이라든가 뭐 버스라든가 아니면은 GTX라든가 이런 노선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핵심 노선으로 얼마나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경기도권에 있는 그런 주택의 가격들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가격 변동에 수혜를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고양시하고 양주의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이, 가격 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요. 이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감정원이 이제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이제 2020년 12월 셋째 주, 넷째 주하고 2021년 1월의 첫째 주의 가격 변동률인데요. 양주 같은 경우에 1.44%로 큰 폭으로 그래프상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동률을.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1.1포인트가 넘게 이제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정부라든가 인천, 서울 같은 경우가 미비하게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지역들이 지금 현재 거래로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2021년에 지하철역이 개통될 곳들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개발 계획이 잡혀있는 지역들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 물론 GTX A, B, C 노선, 그리고 향후에 뭐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D 노선까지 해가지고 이 GTX 같은 경우에도 많은 노선들이 있죠.
이 GTX의 노선들은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가치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 GTX 노선들이 개통이 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도권 외곽에 있는 그런 지역들의 서울 도심권의 접근성이 나빴는데 그 도심권의 접근성이 이 GTX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적인 거리를 단축시키면서 직주 근접에 대한 서울 도심권의 그런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쾌적성 여부가 그렇게 좋은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한강변을 끼고 있다는 던가 아니면은 산자락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쾌적성이 우수하죠. 하지만 그래도 교통 밀집도라든가 인구 밀집이 굉장히 과다 분포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로 살기에는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쾌적성 여부에 있어서는. 물론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수요라든가 이런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수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외곽 지역에 있는 도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쾌적성 여부가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적성 여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도심 외곽에 있는 지역에서 GTX 노선을 이용하게 돼가지고 도심권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GTX를 타고 가면서 서울 도심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용이라든가 시간적인 그런 리스크가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서울 도심권에 들어와서 주택가격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큰 그러한 내 집 마련을 하면 좋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핵심 권역에 있는 주택을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곽 지역에 있더라도 이렇게 교통망 확장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핵심의 지역들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지역들이라면은 미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입지와 미래의 입지를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통망들 그리고 향후의 이런 개발 계획들을 통해서 이런 입지의 가치들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많은 공부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는 신도시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를 이제 바라보고 있지만 앞서 시작됐던 그리고 앞서 진행이 됐던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의 그 흐름을 보게 된다면 그 흐름 속에 기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도 있었고 경기가 나쁠 때도 있었고 침체일 때도 있었고 상승 국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한 개의 신도시만 보더라도 그 한 개의 신도시 안에서 하락 국면과 상승 국면을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나온 이런 신도시들의 가격 상승 여력들 그리고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러한 입지들의 가치가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GTX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단순히 GTX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미래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만약에 새로운 지하철 역사가 공사를 한다, 지하철 역사가 생긴다, GTX가 계획돼 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지역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발 계획이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관심을 잘 갖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들이 많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의 아파트라고 하면은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의 물량이 1억 2천에 분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1억이라고 하는 시세가 형성된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1억 2천이라고 하는 신규 아파트가 분양을 할 때는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비싼 것이 맞죠. 같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규 아파트를 매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신축의 아파트들을 좀 비싸게 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파트의 그런 청약 경쟁률이 높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비싼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내가 감내해서 실거주 한 채는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는 이 지역의 아파트는
비싸다, 시세보다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축의 아파트들,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하고 신축의 아파트들의 트렌드가 완전히 틀립니다. 주차장만 보더라도 최근에 나온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사우나라든가 이런 편의시설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독서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다소 조금 비싸게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를 내가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내 생활의 그런 삶의 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를 지금 현재 선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접근성들을 굉장히 많이 높이려고 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그런 초품화나 중품화의 아파트들을 만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렇게 개발 계획들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많고,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했을 때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아파트 청약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대규모의 아파트, 그리고 이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진 메이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내가 선점해서 아파트 청약 신청해서 분양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가 있을 때 구축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가 당연히 비싸겠죠.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선뜻 이 신축 아파트에 청약을 한다거나 또는 뭐 분양권 거래가 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주거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신축 아파트의 그런 편리성들 때문에 이런 아파트를 많이 선호한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입지에 들어와서 이러한 신축 아파트를 내가 청약 신청할 수 없고 경쟁률이 심해가지고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없다면, 제가 봤을 때는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입지가 물론 중요합니다. 입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도심권에서 조금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GTX가 연결된다거나 미래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곳, 착공이 된 곳들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8호선이라든가 신안산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GTX 같은 경우에도 A 노선은 착공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B 노선,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은, 이런 착공을 앞두고 있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선점 투자를 한다, 또는 선점해서 내 집 마련을 한다, 구축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 구축의 아파트라면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는 이제 틀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리스크들을 감내하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1,000원을 넣었을 때 여기에 10배를 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리스크가 없는 투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00원을 투자를 했을 때 향후에 이 투자에 따라서 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변동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내 주택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시행사업을 하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집을 지금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택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사면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지금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폭락한다고 하는데요, 주택이 떨어지면 살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무주택자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폭락을 생각하고 맞이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2년, 6년, 10년, 12년, 20년을 무주택자로 계속 사시면서 아직도 주택가격이 폭락하기를 바라보시는 분들이에요. 폭락할 수도 있어요. 주택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떨어져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살 집 한 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살아야 될 주택 한 채는 필요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하면 좋다는 거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 청약이라고 하는 이 절차나 도구를 통하는 것은 원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이 청약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하면 좋고, 이 청약이라고 하는 도구가 경쟁이 치열할 때는 지금같이 레드오션인 이런 시장에서는 외곽에 있는 주택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도심권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이런 GTX 노선들이 확충되는 지역이라든가 개발 계획이 확충되는 지역들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이 이제 정신건강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개발 계획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주변의 인프라들이 확충이 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만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을 갖기로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예전에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2년 전만 비교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은 게 늘 지속됐다는 거예요. 늘 지속됐다는 겁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은 이거보다 더 오를 수도 있고 그 후에는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개발 계획들이, 이 수도권의 개발 계획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옥석을 가려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그런 지역들의 구축을 매입한다던가 아니면 청약 신청을 하려고 하는 내 청약 가점이나 이런 전략들을 잘 세워서 내 집 마련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놓으신다면은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 이득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고, 만약에 주택 가격이 상승을 안 한다고 예를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 토끼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산 이득은 버리고 안정적인 삶의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경기 파동에 의해서 향후에는 이런 주택 가격들이 오르는 시점, 그리고 그 지역들이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자산의 이득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비쌌다, 그리고 뭐 양도세, 뭐 보유세, 취득세 하면서 제 유튜브에서도 그런 댓글들을 달아주십니다. 주택 가격이 이제 떨어질 거다. 근데 주택 가격이 그렇게 떨어졌을 때는 절대로 매입 못합니다, 여러분. 주택 가격이 만약에 지금 강남의 아파트가 20억짜리가 10억으로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만약 자금 여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10억짜리를 사지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사지를 못합니다.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3,000 코스피를 뚫고 지붕 하이킹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누구나 다 주식을 사고 적금을 깨고 하지만은 이 3,000포인트가 넘는 주식 가격이 한순간에 1,500포인트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 쉽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그때 저도 주식을 샀긴 샀지만은 많이 사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늘 존재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떨고 두려움 때문에 주택을 매수하지 못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GTX 노선들의 그런 경기도권에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지역들은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저평가 구간의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 찍어 드릴 수는 없지만 GTX 노선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된다면 그 GTX 노선들 중에 아직도 저평가 구간의 지역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러한 지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구축이나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좀 떨쳐버리시고 공부를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개발 계획들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두려우시다면은 한 지역이나 두 지역 정도를 뽑으신 다음에 그 지역들의 실거래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매일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매물 같은 경우들 호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구축의 아파트를 산다면 일정 내가 사야 되는 그런 가격 책정 가격들을 책정해 놓으시고, 그 가격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런 아파트들을 매수해서 내 집 마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기준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선을 정하셔가지고 구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파트들을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아마 좀 안정적인 그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거고,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도 너무 지금 로또의 아파트들에 너무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규제가 심하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탄력을 받는 이런 상승장에서는 이런 규제 지역이 치열한 곳들은 청약
당첨받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좀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도심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분양을 하게 된다면 꼭 핵심 지역만 보지 마시고 이제 차별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역발상 전략을 통해 가지고 그런 외곽의 지역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외곽의 지역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지역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시켜 드릴 거고, 그리고 제 생각들도 많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주택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청약 당첨 경쟁률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좀 레드오션의 시장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레드오션의 시장이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개발 계획들이 있는 지역들을 반드시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제 이 서재 앞에도 GTX 노선에 그 세 가지 노선이 프린트돼서 딱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러한 노선들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교통망들을 보면서 어느 지역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지역들을 지나갈 때 그 주변의 주택 가격이 어떻게 지금 변동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늘 체크하고 스스로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토대로,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토대로 공부를 하나하나씩 해 나가신다면 이런 개발 계획들에 따른 지역들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고,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의 적정 가격 또는 적정 아파트 분양 물량이 나왔을 때는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청약을 하시거나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구축의 아파트들을 사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GTX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발 계획들 잘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